거기 가면 YC 시청자 여러분,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 161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116번째 나라로 푸른 파도가 밀려오는 필리핀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이건 제가 만난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필리핀에서 이사벨라 주지사 파우스티노 보지에 D3세인데요. 그 D 주지사는 1961년생인데 30살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동장 2년, 카오얀 시장 3선으로 9년, 국회의원 3선으로 9년을 마치고, 제가 2012년 필리핀에 부임했을 때 이사벨라 주지사를 2년째 수행하고 있었고 저의 업무 파트너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시장, 국회의원, 주지사를 18년을 지냈고, 그 형도 카오얀 시장 9년, 주지사 9년을 거치고 지금 다시 카오얀 시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사벨라주의 최대 명문가였고 그만큼 이사벨라 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도 대단했습니다. 그 D 주지사는 산 토마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산 토마스 대학은 동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1611년에 필리핀 통치하고 한 40년 지났죠. 1611년에 설립되었으니 가히 세계적입니다. 저는 그와 D 주자 첫 면담에서 인사를 나눈 후에 바로 사업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전기 공급을 촉구했습니다. 전기 인프라는 주정부의 소관사항이었는데 사실 사업 현장은 산골이어서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 도로에서 10km 이상을 전신줄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의 요청을 들은 D 주지사는 필리핀 전력공사에 전화를 한 20분쯤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더니 저에게 3주 만에 전기공사를 끝내겠으니까 코이카도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전기공사 정말로 박차를 가하더니 5주 만에 현장에서 전기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부탁을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안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그 주지사의 협조 요청은 대단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 주지사는 이사벨라 창립 154주년 행사에 저와 한국 측 인사들을 초청했는데요. 저에게 축사를 제의했습니다. 거기에는 말레이시아 왕세자 쿤푸도 초청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한필 우호관계를 말하고 지역 농민을 위한 대한민국 파사 관계법 및 수로 건설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D 주지사는 2012년 7월에 그 뜨마니 농민대회에 저를 초대하여 농민들을 격려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가한 3,000명 거의 어마어마했습니다. 동촌 지도자들에게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저희 새마을운동을 소개하고, 이러한 농촌 개발 운동이 이곳 이사벨라주에서 시작되어 필리핀 농민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필리핀 전 산업 발전에 천병이 되라고 격려하여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주지사는 무척 고마워했죠. 이 행사장에는 안양에서 온 박민서, 양영남 부부도 초대되어 필리핀 그분들 이야기가 필리핀 농민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보고 놀랐답니다. 2012년 8월 30일 D지사의 그 50일의 생일이었는데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생일에 휴일입니다. 전 직원이 모여서 하루 종일 축제를 벌입니다. 그게 개인 예산인지 기관 예산인지는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으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재미있게 축제를 벌이는 모습은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에게 축사를 부탁하여 저는 필리핀 이사벨라주 축시를 낭송해서 큰 박수를 받았죠. 이런 시입니다. 산과 바다 평화가 어우러진 땅 이사벨라여, 판란한 앞바다의 솟은 태양, 옥수수 벼 살찌우고 마가따 산에 넘어간다. 시부 아부안 마가따강 카가양강 이루고 유유히 태평양에 흐른다. 시에라 마드레 푸른 산 억말년 지푸르다. 해 뜨면 괭이 들고 달 뜨면 너와 나 오손도손. 평화 속에 사랑이 익어가는 곳이여. 높구나 일라간 파사 코이카 관계뜸이여. 우리의 친구 한국이여 고맙소.
필리핀의 여왕주인가 이사벨라여, 필리핀의 곡창 넘어 세계의 곡창이다. 디비렉한 다니피의 어부들이여, 뚜만의 알리샤 농부들이여, 루아츠 케존 산골 주민들이여, 오늘은 5월 5일 이름도 아름다워 이사벨라 날일세, 풍요와 자유의 기치 아래 1856년 우리가 태어났네. 일나간 산티아고 카와얀 34개 군과 1055개 바람가이여,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사벨라 150만 주민들아, 다같이 한자리에 모이자. 걱정, 불안, 증오 떨치자. 희망과 사랑의 춤판 벌려보자. 근면, 자조, 협동, 우리의 갈 길이다. 대대로 살아나갈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사벨라여. 이 시는 다음날 현지신문에 보도됐죠. 이사벨라 주는 그 디 주지사 그 일가의 왕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디 주지사는 40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았다면 21세부터 시작된 그 정치 생활에서 7번의 선거에서 다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좋아하던 디 주지사님, 부디 이사벨라 농민들을 한국의 농민처럼 변화되게 하세요. 한국의 그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말 잊지 마세요. 다음은 저희 이제 실무 파트너인데요. 필리핀 관계청의 갈라베즈 청장과 파브로스 국장입니다. 갈라베즈 국장은 1950년생이었는데요. 세인트 메리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관계청에 입사하여 39년째 청장으로 군수가 있고 지역 관계청장만 17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까가얀 지역은 이사벨라 주를 포함한 5개 주를 관장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는 유머가 풍부하여 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우리 바사 관계댐 사업은 물론 나무 심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그 밑에 라몬 파브로스 국장은 1952년생이었는데요. 피아티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토목기사였는데요. 관계청에서 30주년 근무하고 국장으로 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일처리가 매사 빈틈이 없는 아주 우리 사업의 좋은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필리핀은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만 65세였습니다. 제가 58세에 정년 퇴직했다니까 그럼 그분은 뭐라 하느냐고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약간 의아했지만요. 다음은 황인철 PMC 감리였는데요. 1967년생입니다. 당시 그는 한국농어촌공사 차장이었죠. 서울대에서 농토목을 전공한 토목기사로 우리나라 관계댐의 초인류 기술사입니다. 2011년 4월부터 협력단의 필리핀 물사업 사전조사에 초빙되어 본 사업의 PMC를 맡고 있었죠. 저는 이곳 사업 단적으로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적 분야는 그의 의견을 듣고 필리핀 관계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하며 업무 취지는 치밀했습니다. 저는 그를 전폭적으로 신임했죠. 2012년 12월 1일부터 3개월 동안에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본부의 최영준 차장과 손창구 과장이 이사벨라에 출장을 가지고 황인철 차장과 함께 비사야 및 살레떼 필리핀 기사들과 함께 수로건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김치가 없으면 저는 김치가 없어서 말하는데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바기오에 살고 있는 황인철 차장의 부인이 김치를 담아 보내왔습니다. 그 황인철 차장은 대학을 마치고 농어촌공사에 합격하고 몇 년 동안 근무할 때까지는 한 29살까지 단 한 번도 부모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는 효자였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부모에게 아주 태형사고를 쳤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상대는 직장 처녀였는데요.
직장 상사나 동료들도 웬만하면 그만두라고 황 차장에게 말했답니다. 처녀 집안에서도 웬만하면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총각보다 4년 연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연상 결혼이 많아졌지만 1990년도에는 뉴스감이었죠. 하기야 한두 살도 아니고 4살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부모로서는 또 처녀의 부모도 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양쪽 부모의 갖은 반대와 자기 아버지로부터 부자 재련 등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황희철 차장은 뚝심적으로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결혼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부모에게 통보했습니다. 부모는 참석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자기 부모는. 처녀 부모는 참석했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결혼식장에 결국 나오셨답니다. 저는 그에게 황희철 차장이 무엇이 그리 좋아 눈앞을 두는 사람하고 결혼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사에 뜻이 같다는 것입니다. 한 3년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으니까. 이제 결혼 16년 차인데 한 번도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다투지도 않았답니다. 첫 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안고는 결혼에 반대하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안고는 딸 낳았을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이듬해 아들 태어난 이듬해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본도 생각이 난답니다. 그는 협력단 사업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몽골에도 그 가족과 함께 4살 연상인 부인과 함께 부임했으며 이거 필리핀에도 가족을 동반해 갔지만은 이거 이사벨라는 산골이라서 좋은 학교가 없어가지고 교육도시인 바기오에 가족은 체류시키면서 그 딸과 아들은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와 바기오는 300km이지만은 자동차로는 12시간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산길이 많아가지고. 그는 가족을 만나러 2주일에 한 번씩은 편도 12시간인 야간 버스에 몸을 싣고 갑니다. 가족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2시간을 밤새 왔으면서 사무실에는 단 한 번도 1분도 지각하는 법이 없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최지영 과장인데요. 1973년생으로 통영 출신이고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와 부경대학교 대학원 수산양식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대학교 2학년 때 대학 1년 후배를 만나서 서로 첫눈에 반해가지고 5년 동안 연애 끝에 1999년에 결혼한 첫사랑의 행운 커플이랍니다. 제가 2012년 4월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협력단의 빠사 광개점 건설 시행사인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활달하고 매우 부지런합니다. 영어와 따갈로그에 능하고 시행사 후 필리핀 창구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나 부친 후 가업인 거제도 가드리 양식장을 물려받기 위하여 석사 학위를 수산업 양식 분야에서 연구하고 받았답니다. 수산대학에서. 그런데 2002년도에 중국의 화로가 우리나라 시장에 무한 개방되어 가업인 양식장은 거제도의 모든 양식장과 함께 문을 닫았답니다. 당시 거제도 양식장의 고기 돔 1kg 생산 원가가 7,000원으로 도매상에 9,000원에 넘겼으나 중국산이 3,500원으로 들어와 경쟁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는 전공을 살리고 경험을 쌓기 위하여 협력단 수산양식 봉사단 모집에 선발되어 2002년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파견되었습니다. 모범적인 봉사활동으로 3년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가업인 거제도 가드리 양식장은 중국에 밀려 이미 2002년도에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 2003년도에 다시 협력단 봉사단에 선발되어 다시 3년을 필리핀 수산업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성실성과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여 컴퓨터에도 능수한 점이 평가되어 협력단 사무소의 직원으로 선정이 돼서 협력단 필리핀 사무소에서 2년 동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산하에 100여 명에 이르는 봉사단 단원 지원 업무에 바빴으나 후배 단원들이 오지에서 수고하는 것을 생각하여
수님들도 모르고 정성을 다했답니다. 협력단에서 2년 근무 후에 귀국을 준비할 무렵 협력단의 필리핀 물사업을 수주한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그의 성실성, 영어 및 따갈로그의 구사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스카우트한 것이죠. 과장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단장님, 운명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가업을 이루려고 했으나 저 우주와는 관계없이 세가와 물결에 밀려 가업이 정리되었죠. 필리핀 생활을 2년만 하라고 했으나 12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으니 코이카가 또 제가 이 나라를 돕는 건 당연하겠죠.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엔 미국 사람 조와 그의 부인 필리핀 여자 로르나 이야기인데요. 미국인 조는 50년생인데 그 여자는 53년생입니다. 2년 연상입니다. 부부는 전 배우자들과는 각각 2남 2녀 자녀들을 두었으나 8명이죠. 또 손녀들도 7명씩을 다 두고 있었으나 각기 사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겠죠. 첫 배우자들까지는 사별이 아니고 헤어진 뒤에 두 번째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재혼이죠. 4년의 펜팔글도 월급도 안 보고 4년의 펜팔로 교제한 끝에 필리핀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니까 2004년도에 결혼하여 어느 부부 못지않게 사랑하며 행복에 젖어 있는 부부이죠. 이 미국 사람 조는 자기 마을 런던 빌 고기를 졸업하고 전기 기술자로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소도시 몽크스 코네에서 살고 있었고 로르나는 필리핀 여성으로 까우에 앉는 산골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평범한 이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 남자였고 1999년에 그들은 인터넷에서 처음 야후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글을 주고받았답니다. 4년 동안 인터넷으로 글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껴 미국 사람 조가 2003년도에 필리핀 처음 방문했습니다. 4년 동안 펜팔하다가 마닐라 공항에서 처음 만난 그들은 서로 사랑을 확인했고 바로 결혼을 마친 후에 이 필리핀 여자 로르나가 그 사람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남편은 200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고향 몽스코네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 미국 사람 조의 자제들도 로르나를 친엄마처럼 따랐답니다. 이 남이녀가. 조가 2010년도에 은퇴하고 둘은 필리핀으로 돌아와 현재 까우에안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르나의 자녀들도 이 미국 사람 조를 우리 아빠를 친아빠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로르나는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행정대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생활과 기업을 경영했으나 2004년에 미국 사람 조와 결혼하고 미국으로 정리하고 건너가서 지금은 2010년에 와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1992년도에 구입한 땅 6만 평에 로르나 팜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조우 아버지 조가 미국 육군 사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임을 알게 되고 저는 그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1931년생인 그의 아버지는 아쉽게도 2009년에 작고하셨답니다. 조는 아버지가 참전한 한국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2022년 3월에 두 번째 분인 로르나와 함께 한국에도 3박 4일 다녀갔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말한 한국과 자기가 본 대한민국이 너무나 달라서 한국 방문이 실감나지 않답니다. 아버지가 아마 한국인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내서 한국에 다시 한번 오세요. 그대의 아버지가 6.25 때 우리를 위해 싸웠으니 내가 한 달 동안은 아무리 바쁘다 한 달 동안 그대의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한국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때 코로나 꼭 같이 와야 되는 걸 알고 있죠? 다음은 제 숙소 자표대 사장 조셀리또 약 이야기인데요. 1956년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국인 얍은 자기는 4분의 3이 필리핀 사람이고 4분의 1은 중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타고난 부지런함과 경영 감각으로 이사벨라주에서 자수성가한 아주 훌륭한 기업인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그 얍은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1973년부터 식당 종업원으로 10년, 말단 회사원으로 10년을 근무하고
1994년에 조그만한 자동차 부품회사를 만들어 운영했고 그 성실함으로 지금은 이사벨라주 카카엔주에서 가장 큰 차량 부품 제조 및 판매망을 갖추었고 사업 분야도 그냥 문어발을 확철하여 호텔, 생수공장, 정비회사, 주유소, 마트 등 7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2년 4월 이사벨라에 도착하여 그의 호텔에서 체류한 것이 인연이 되어 그와 친구가 되었죠. 그는 필리핀 지방도시 사업까지만은 국제정서도 아주 밝아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었죠. 그 대거래처는 그때까지는 중국과 일본인이었으나 이제는 한국과 거래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가 최근에 필리핀에도 많이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라에 5남 4녀를 두었죠. 그의 사무실에는 9자녀와 찍은 대형 사진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는 사랑이 그는 모든 것이 근본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손녀 2명과 6개월 둔 손자 1명을 두고 있었는데 특히 손자 미게를 매우 예뻐했어요. 미게의 생일이 3월 2일인데요. 바쁜 일정 중에도 매달 1년이 아니고 매달 2일을 생일로 정하고 모든 가족은 물론 5남 4녀의 가족은 물론 사촌, 육촌, 친척들을 다 초청해서 생일 파티를 냅니다. 아마 그것으로 그는 자녀들과 그 친척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며 형제와 집안 우애를 진작시키고 있었습니다. 얍 사장님, 2015년도까지는 외국인과 거래 중 반 이상을 한국어가 하겠다고 하셨죠? 그 지침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요. 제주도 정방폭포와 한라산 등등은 한국에 오시기만 하면 제가 약속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그 적막한 산골에서 곡을 그리며 일하다가 자피 호텔에 투숙한 지 해가 바뀌어 어느 날 시한수를 읊었습니다.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가 그 호텔에 지금도 걸려있다고 그 호텔을 우연히 방문한 우리 코이카 직원들이 다 보고 저한테 말해줍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 호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호아시스 자피 호텔이요. 착한 사람들 오손도손 모여 사는 땅 이사벨라에 푸른 섬 푸른 파도 밀려오는 루손섬 동북녘에 옥수수 벽 이삭 연구는 아름다운 이사벨라에 마닐라에서 아파리 가는 중간에 산티아고 지나 카우아인 길목에 피곤한 나그네 맞아준다 자피여. 자피에 가면 모두가 행복하다. 자동차도 맛있게 밥을 먹는다. 모두가 예쁘고 친절하여 우리는 그곳에서 왕이 된다. 인터넷에 기대어 세계를 넘나본다. 자피의 하룻밤 다시 솟는 나의 힘, 우리의 손누님 필리핀의 힘. 달리자 북의 산타하나로 남의 케손시티로 힘차게 달리자 우리의 의방 필리핀 코리아에 함께. 고맙소 자피여. 다시 오겠소 자피여. 그때까지 안녕 내 친구 자피여. 제가 필리핀 이사벨라 아주 그 산골 마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아주 깊은 소식을 받았는데요. 코이카 본부로부터. 제목이 한충식 사위를 맡다. 당시 한충식이 제 후배이면서 이사했는데요. 한측 이사의 장녀 결혼식이 필리핀 이사벨라주에 날라왔어요. 많은 청첩장을 저도 받았지만은 저에게는 특별한 소식으로 전해졌죠.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불현듯 한충식 이사 본인의 결혼을 발표하던 30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옆에 근무하던 미모의 최유성이와 사내 결혼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결혼식을 발표할 때까지는 아무도 둘이 연인한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김용표 본부장, 오기호 부장, 이무택 부장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발표던 날이 마침 김용표 본부장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전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로. 한축씨 사내 결혼을 하는데 한번 여직원 이름을 대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이름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이 최씨라고 말하러 힌트를 줘도 딴 최씨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증식의 바로 옆자였던 최성이라고 말하자 김용표 본부장은 크게 놀랐습니다. 한증식 이사는 직장 초년 때부터 그처럼 과묵했고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체급은 크지 않아도 주량이 두주 불사했죠.
그래서 당시 캐나다 투자이주 변호사들과 술자리도 자주 벌렸는데 그는 그들을 술로 항상 압도했습니다. 영어도 잘해서 영어로도 지지 않았지만은 술로는 압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의 사이에 최성희 미모에 반해서 결혼했지 아니요 최성희가 이쁘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는 미모도 미모지만은 저는 얼굴을 별로 안 본답니다. 그는 같이 근무하면서 지켜보니 아주 성실했고 야근하면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직원들을 섬세하게 배려주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주 따뜻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대시했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딸도 아마 엄마를 닮아 미모와 성실함을 갖추고 있었고 마음이 아주 따뜻한 처녀일 것입니다. 아까 그 총각 형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훌쩍 흘러 그의 딸이 결혼한다니 어찌 저희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산골마을 감회가 없겠습니까? 저는 적막한 이사벨라 산동다에서 중천의 달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한충식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들 규영이가 100일 때 직장 동료들이 한 20명 넘게 저희 고덕동 아파트 우리 집에 와서 축하해 줬는데요. 그때 한충식 대리가 대표로 우리 규영이에게 금반지를 꿰줬는데 그 사진이 지금도 규영이 앨범에 남아있어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남다른 감회에 젖어 미소를 짓죠. 저도 이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고 나이가 환갑주에 들으니 가장 부러운 것이 친구들이 자기 자녀 결혼 소식을 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그냥 인류대학 다니는 사람이 부러웠고 직장 다닐 때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애들이 부러웠고 결혼 초기에는 누가 아파트를 빨리 장만하는가가 부러웠고 그 후에는 우리 아들들이 누가 명문대에 입학했던 것이 부러웠는데 이제 대내가 자녀 결혼 소식이 부러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뭐가 부러울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애들도 아영이와 경이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짝들 빨리 찾으면 좋겠습니다. 딸은 찾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 아들은 못 찾았습니다.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푸른 파도가 밀려오는 필리핀에 다 다녀오셨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116번째 나라로 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필리핀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주의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